81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용역하는 법령상 다음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특성 밑줄 한번 그어봐요.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밑줄 그어요. 요걸 고려해요. 요걸 고려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도감, 농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 문제가 1번 가지고 시험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온과 X인가 봐요. 용도 지역의 지정 구분은 토지 현 이용 실태 및 특성만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다. OX, X지.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이 어떠냐? 장래의 도시화가 가능성이 있다면 논밭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2번에 도시군 계획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시군에서 도시군이죠.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밑그림이 된다. 도시군 계획이 자체가 우리 국토계획 법률 자체가 이게 도시군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고 도시군 단위로 이용을 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이 타 법률에 의한 밑그림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기본이 된다로 딱 끝나야지. 밑줄 그어놓고 기본이 된다. 이것을 갖다가 우선한다라고 바꿔버리면 안 돼요. 타 법률에 우선한다 하면 타 법률이 치고 들어들 못합니다. 요거 하나 잡고 이해하고 자 3번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상위 계획 우선 원칙에 걸리죠. 하위 계획을 가지고 비틀면 절대 안 됩니다.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로 딱 끝나야 된다. 자, 4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밑줄 그어놓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있어서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일부 하면 지구 단위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한다.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한다. 그 지역을 그래야만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된다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게 틀렸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고,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의 지정 목적이 이 법에 따른 국토계획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탕정지구를 갖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해당 용도지역 국토계획 법률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서 이런 것 등이 도시개발 사업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됐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됐든지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이 국토계획 법률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고 자 8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오늘 또 2교시만 진행시켜 끝내드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야 되니까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자 8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이에요. 승인에 관한 내용들이네요. 그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죠? 맞죠? 맞는 내용. 자, 2번은 시장군 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없다. 시장군 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만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될 그림이. 자, 3번을 한번 가면 시장군 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승인 이게 없죠. 기본계획 이게 없어요. 그렇죠. 수립에서 내용이 확정이 된다. 자기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랬고 4번이 틀렸고 국토교통부 승인이 없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는 거. 자, 5번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자,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림 떠올려야 됩니다. 도지사 승인이죠? 여기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8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대상 지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미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을 제한하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예요. 5분의 4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자,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3번은 입주기의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주기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는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는 것,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드는 건축경위와 도시계획에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밑줄 두 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최선경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 건축물로 비축 한도, 취조 한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이것만 이게 공동심의 거치자였거든요.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심의 거치자 해서 이게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갖다가 뭐 하지 말자, 배제시키지 말자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같이 공동을 하는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어디가 지정이 됐다, 뭐 그러면서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 구역 지정하면서 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다 이런 얘기를 흔히 들어볼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합니다. 자, 5번을 보면은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죠. 여기에서만 딱 한 번 결정권자가 시장군수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 신설된 내용이고, 이때는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서 함께 정리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84번 가겠습니다. 국토기법령상 입주기 최소구역, 입주기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은 특별시장, 도시군수, 시장군수는 유보 용도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성장관리방안을 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든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성장관리방안이에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써야 되겠죠. 입지 최소구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성장관리방안이라면 개발행 허가권자인 도시군수,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이렇게 나와주죠. 자, 84번은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공객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이런 것 등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입지계 최소구역의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3번은 입지계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은 구역의 지정 목적 및 토지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밑줄 그렇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30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주계 최소구역의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시도의사 결정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10% 이내에서 변경이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 자, 8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연녹지지역이란 네모 한번 엮어놔요. 자연녹지지역이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것만 잡아주면 돼요. 원래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녹지지역에서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 허용이라고 써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정의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다.
자, 여기는 녹지지역 중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했다면 생산 녹지지역에 관한 내용이죠. 생산 녹지지역에 관한 내용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보면 시가지 방제지구란 네모 엮어놓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의 밑줄 그어놓습니다. 방제지구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신설 되고 나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 1순위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연 방제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겠죠. 예방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3번을 들어갑니다. 국토교통장관은 도시무질성 확산 방지 밑줄 그어요. 자, 보안상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무질성 확산 방지 보안상 이렇게 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입니다.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4번 가겠습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적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개발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도시자연보호구역에 밑줄 그어놓고,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5번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에 인접한 토지에 선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오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입안해서 지정을 입안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결정할 때. 자, 86번 가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시가와 조정구역 원칙 1번 시도의사 네모였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 내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네요. 그 주변 지역까지도 지정이 가능하구나라는 거. 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밑줄 두 줄 거예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시가와 방지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글배기 2번 보겠습니다. 동글배기 2번. 자,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 밑줄 그어놓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는 거 맞고. 자, 3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두 줄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여기서 정하자는 거죠.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이렇게 자동 실효가 돼버립니다. 자동 실효. 그러니까 이 시가와 조정구역 해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제한다 하면 틀렸죠. 이게 자동 실효돼 버립니다. 4번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중 밑줄 그어놓고 이게 생계형 시설 등 창고, 축사 등 생계형 시설이라고 한번 써봐요. 창고, 축사 등 생계형 시설. 이런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받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다 하면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그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런 것들은 할 때 신고하고 할 수 있다면 큰일 난다. 신고사항 없다. 허가받고 해야 된다. 꼼짝마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도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또 아니다라고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3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요. 농지전용 허가가 아니고 두 가지인데 산지전용하고 임목벌채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다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벌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이게 의제돼 버리는 거예요. 의제된다. 이걸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농지전용 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87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장 관리 방안이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자치장 군수는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권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이면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여기 이제 세종시 떠올려야 돼요. 복숭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다가구주택 막 원룸형 주택 짓습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네모였고, 자, 건축물 네모였고요.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입니다. 관리 방안 밑줄.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토지,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2번은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유보용도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유보용도. 유보용도 지역은 유자생계에서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되어지죠. 유자생계 이렇게 한번 잡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유자생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은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비주고요. 기반시설 설치 변경 등을 위해서죠. 자, 필요한 경우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 있어서 20% 이하예요. 보존 용도 지역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 용도 지역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유보 용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보존 용도거든. 이렇게 되어지면 도로 같은 거 깔 때 상수도 이런 것들 설치할 때 일부가 포함돼야지.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20% 이내에서.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성장관리 방안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네모 기용돼야 한다.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예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네모,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까지 밑줄 긋습니다. 기용돼야 한다. 이걸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고. 자, 5번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이죠. 10% 이내에서 변경 또는 그 변경 지역 10% 이내에서 변경한 지역에서 이 성장관리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놔요. 이걸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 해버리면 틀립니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다는 얘기지 협의 심의를 생략한다 하면 틀립니다. 협의 심의 생략해놓고 X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을 한번 넘어가 보죠. 자, 88번. 국토기법령상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개발행위 허가 만주 상자 생산 3만원짜리 농국공 5 보자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에서 1번을 한번 봐요. 개발행위가 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주 상자 생산 이거 적용 안 받아요. 내용 됐어요? 네, 그렇다는 거. 2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 쓰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있다 하면 뭐 시행자 의견 듣자 할 때 요거 용평 스키장 가는 평창 읍내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가 뚫릴 예정이라면 고자의 의견을 듣고서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죠. 뭐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3번은 시가와 용도 네모 엮어놓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말하죠. 녹지지역 여기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시가와 용도가 이 세 가지 용도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보 용도가 유자생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보존관리예요. 그렇죠? 보존용도죠. 보존용도.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용도에서 나머지가 전부 다 보존용도다. 자, 4번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 밑줄 2줄, 성장관리방안 밑줄 2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심의 동그라미. 심의 생략하자 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생략하자는 거. 꼭 지구단위계획 나왔다. 성장관리방안 나왔다. 그럼 무조건 개발행위 뭐 심의 생략한다. 무조건 맞다. 예, 맞는 내용. 자,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죠. 선생님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장관리방안이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시험 문제 나왔다면 무조건 개발행위에서 이게 1순위였어요. 이게 개발행위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잖아요. 허가 제한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녹지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지편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 다음에 초수류가 서식하고 있다. 우량농지 등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제한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 보존의 필요가 있어야 돼. 보존 필요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지지. 자, 두 번째가 이제 개발행위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 다음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죠. 환경미관이 이렇게 한번 잡아가 봤었고, 녹지지역과 지역지역 두 개, 계획관리지역. 요걸 보존 녹지지역, 요걸 관리지역 이렇게 바꿔도 안 돼요. 대로 나와줘야 돼. 세 번째가 이제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포인트는 행정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 이 행정계획이 이게 새로이 수립되고 있다고. 이게 뭐 어떻게 수립될지 모르니까 좀 일단 기다려봐라 이런 내용이거든. 예. 그래서 여기 새로이 수립됐을 때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진단 말이야.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수립 중인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구역이죠. 요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야. 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그 여기는 이것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나와야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고 이것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나와야 되니까 계획이 나와봐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이 계획이 전부 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 ING야. 그래서 여기에서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원칙은 3년. 원칙은 1회 한해서 3년 이내에서 3년에서 이제 가능한데 3년까지. 요건 2년 연장 가능하니까 요거는 이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원칙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에는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해. 여기는 연장할 때는 심의가 없다. 맨날 또 새롭지? 이거 신선해서 좋아. 그냥 항상 변함이 없어. 진득하게. 변함이 없는 분이 최고지. 나는 사람의 가치를 그걸 축으로 쳐요. 진득하게 변함이 없는 거. 진짜입니다.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토라지고 뭐 그런 건. 녹지 지역 하면은요. 여기 세 개가 다 포함되지. 다 포함되지. 하나씩만 나오면 안 되지. 녹지적 다 포함돼야 돼요. 보존 녹지적. 보존 녹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개 집단으로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내용이지. 그렇죠?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하나씩 나오고 이게 없어져 버리면 틀리는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가. 요건 세 가지 다 해당 사항이고 관리지역에서는 이것만 해당 사항이고. 이렇게.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죠. 요거 이제 요거네. 요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고, 자, 89번을 보면은 국토기획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 신설된 조문이에요. 신설 이렇게 써놓고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 여기까지 공부 못해. 여기까지 다 어떻게 다 외우고 그래? 이걸 다. 자, 그런데 이제 목적이 뭐냐? 왜 지정했느냐 하는 지정 목적에 한번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거기에 중심 기능 동그라미 쳐놓고 과연 그게 주거 기능 위주면 아파트 냈다 때려줘야 되고 그 기능이 관광단지 개발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이제 콘도미니엄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주거 기능이 공장 종류다. 그 기능이 중심 기능이 뭐 공장 종류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 용도지구 특성하면 말이 안 돼. 지역의 특성이야.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그게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게 저층으로 해서 해야지. 용도지역에 맞게. 그러니 농림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논밭 있는데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밑그림이 용도지역이니까 거기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보는 거지 용도지구의 특성을 보는 게 아니야. 용도지역으로 고쳐야 돼요. 용도지역의 특성.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5번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 조성에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포함된다.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자, 9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국토기획 법령상 다음 범위에서 도시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요. 건폐율의 상한이 가장 큰 것은 뭐냐? 계획관리지역이 40이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55로 봐요. 50 이하까지 갑니다. 자, 3번은 도시적 유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이게 40이야. 이게 특례 주는 거예요. 특례. 근데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죠? 이게 특례 이렇게 써놓고 이게 특례 주는 거야. 자, 4번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자연녹지역 30%.
자, 5번에 성장 관방안이 수립된 생산 관리죠. 이게 30%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2번이 50%로 가장 크다. 자, 9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91번을 한번 보면 구두의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지역 지정 특례 1번은 공유수면 바다죠.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에 밑줄 두 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같다 이렇게 되어지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딱 끝나야 돼. 특례가 인정되는 거야. 요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인천이다. 인천 도시적이다. 도시적인데 청라지구하고 송도지구를 이렇게 메꿨다고. 이렇게 바다를 메꿨지? 이렇게 메꾸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2010년 5월 27일에 매립 준공 인가일이 이날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메꿨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날에 2010년 5월 27일에 이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겠다. 따라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은 이 지역이 도시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지체 없이 고시하자. 그러니까 이 바다에 한해서 그런데 선생님들 바다에 한해서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매립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준공 인가일에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리지. 만약에 이 지역이 관리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공유수면은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내용과 다른 경우 밑줄 거예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메꿔가지고 이걸 도시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건 특례가 인정이 안 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돼. 입안에서 결정고시 이거 절차를 거치자. 이런 내용이요. 이 절차를 가야 되는 거야. 내용이 다르니까. 자, 3번은 공유수면은 매립 목적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걸쳐 있다, 이웃하고 있다.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특례 인정 안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 걸쳐 있다. 뭐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는 특례 인정 안 된다 하는데요. 자, 4번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맞죠? 이런 거. 판교, 택지개발지구, 뭐 이런 것들. 자, 5번 관리지역에서만 특례가 인정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관리지역에서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자, 관리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겠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라는 점이. 자, 그 다음에 92번 들어가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용역하는 법령상 기반시설 및 도시군기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1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조명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말이죠. 요즘에 갑자기 2번 나왔어 지금. 갑자기 요 근래.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도 없는데 원래 이게 우리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보면은 이 세 번째 보면은 기반시설이 있다고. 근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이 절차를 통과해야 돼요.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 된다고. 결정고시 이런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깔아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근데 경미한 거 가지고 이걸 통과해서 설치해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뭐 장례식장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동차 운전하거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다 통과해? 무슨 뭐 기초조사도 하고 의견 출수도 하고 협의심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냐고 이런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원칙은 이걸 통과해야 되지만 이걸 통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이제 이걸 통과하지 않는 예의가 있다고. 예의를 우리 공공공지하고 공지라든지 공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공원 내 기반시설, 공원 내 이 기반시설이요. 공원 내. 공원 설치하자 할 때는 이거 통과해야 돼요. 근데 공원 내에다가 다시 이 전기시설 설치하자 하는데 또 이런 걸 그냥 설치하면 되지. 공원 내 기반시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청장이 방문시, 저청장, 그 다음에 저청장을 갖다가 종일 폐자해서 종일 폐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가요? 네. 폐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폐자, 방문시 이 각종 이제 방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우선 방송통신시설부터 한번 써볼까? 방송통신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방시설이라든지, 뭐 방화시설이라든지, 뭐 방조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방방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문화시설 등이, 문화시설이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도서관, 신방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 신방 지역에 가니까. 그거 설치할 때 우리한테 의견 정치하고 그런 거 없어. 그거 다 좋아하는 건데 그 설치해주면 주는 것이 뭘 우리한테 의견 정치해. 반대할 사람 없겠지? 이사 가고 나서 들어온다면 반대할까? 배 아프니까? 설명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체육시설도 여기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에 관련된, 마켓 시장. 이런 것도 반대할 수 있어요. 저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사, 공공청사입니다. 청사니까 뭐 시청이다, 뭐 구청이다, 뭐 도청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경찰서다, 경찰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 우리한테 얘기도 안 들어보고 설치해요.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다 이루냐고. 열 공급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폐차장이 자동차 운전하고, 공공공지나 공원 내 기반시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방문할 때 이 저청장을 갖다가 종 두드려 대다가 패버려야 돼. 경기도 안 좋고. 저청장, 장례식장 하나 빠졌다. 저청장입니다. 저청장이 빠졌지? 저청장, 장례식장 빠졌지? 저청장을, 장례식장이? 저청장을 종이 두드려 패버리자. 1번이 틀렸어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냥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2번을 보면은 도시군계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죠. 10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도시군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군계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죠. 지목이 대인 동그라미 쳐요. 소유자는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을 보면 도시군계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20년 동그라미 칩니다. 그 시설을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미주를 먹어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4번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맞는데요. 자, 5번의 기반시설 비용의 설치 비용에 민간 개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걸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100분의 20에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체킹만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한번 가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시도에 걸쳤다. 시도의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정하자. 시도에 걸쳤다. 구분명하게 지정하자 하면 틀려요. 요거 작권. 2번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맞죠? 요 내용 이제 신설됐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자 3번에 순환개발 방식 데모 엮어놓고 결합개발할 수 있다. 순환개발 방식 이거 하나 잡아가야 돼요. 물론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예, 맞는 내용. 4번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이건 예의. 도시군관리 결정조차 거쳐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취락지구에서는. 자, 여기 이제 요 내용이요. 우리 여기 이제 판교 신도시에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해서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인데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해서 구역이 지정곳이 돼버리면 요 지역은 당해 지역은 뭐와 뭘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보냐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잡으면 돼.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이렇게 되잖아. 실지포. 그죠? 요거와 요걸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요. 자, 봐봐. 이 용도 지역을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원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차 거쳐야 되거든. 입안에서 결정곳이 가야 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그러나 지정곳이 하는 순간 이 결정조차를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특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단수조문이 나오는데,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있어, 취락지구. 요 지구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이름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여기에서는. 꼭 잡아줘야 돼, 이거.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위치를 거놓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들 여기에 지정곳이 돼버리면 도시개발구역이 여기에서 기득권자는 보호대지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하지. 네. 그 이후에 이제 건물 토토토 등 개발행 허가 등 그 받자 이런 내용이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 하지 말라 이런 내용.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뭐 이런 거다. 요것은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 이해 가요? 그런 내용이고. 자, 94번 문제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94번 개발계획에서 나오면 시험 문제가 이게 이제 1순위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선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줄임말 개발계획 있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계획 내용이 뭐 아무튼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이라든지 시행자, 시행방식 이런 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인도원, 교환, 보복기재 막 이런 말이 나와.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에 없고 실시계획에 포함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수임순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기수가 임신할 수 있다. 기수임순. 이런 게 다 개발계획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와주고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변경 지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 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기수임순이요, 이게. 기수임순. 요 기수임순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이건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기수임순이다. 요거요. 자, 1번 봐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이요. 이거 중요해요. 밖의 지역이 안의 지역이야. 밖의 지역이 되니까 안의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이요. 비용 부담 계획. 기반시설 네모였고,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이다. 이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밑줄 그어놓고 기수임순에서 숫자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밑줄 그어놓고 임해 동그라미 칩니다. 5번에 순환개발 밑줄 그어놓고 순회 동그라미 쳐야 되죠. 기수임순.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오행지에 해당 사항이 없다.
자, 95번 갑니다. 도시활법령상 시행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95번 1번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항만철도 등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추진기관 지방공사에 위탁 동그라미 쳐요.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모든 시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어요. 민신시 이렇게 잡았거든. 민간 시행자만이 민신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신탁할 수 있고 신탁 민신시 모든 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다. 민신시 이거 잡아주셔야 돼. 민신시위 이렇게 가자. 자, 그 다음에 이거 맞는 말 2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네모 엮어놓고 민간 시행자는 이렇게 한번 써봐요.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밑줄 그어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만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 실로부터 1년 이내에 1년 동그라미 치고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찌찌 신병동에서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자, 찌찌 신병동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지정권자는 이 토지소유자 2인 이상 밑줄 그어놓고 토지소유자 2인 이상 하면 규약이요? 정관이요? 규약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간에 있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해놓고 있는 내용들 규약이죠? 규약. 조합이다 하면은 정관.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 등이 나온다면 시행규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5번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동그라미 쳐요. 3분의 2죠? 제한하는 경우 대상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포함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만 해당 사항이에요. 제한할 때 민간만. 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지우고 민간 시행자가 요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다. 자, 96번 한번 가보죠. 도시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실시계획. 선생님들 이 실시계획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사업 시행자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있다. 요 계획이 바로 실시계획이다. 선생님들 요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실시계획.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준다. 이게 지정권자가 바로 측근 하급행정처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자, 시도지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게 이제 측근 하급행정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요.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자, 이 실시계획 요 내용이거든요. 요걸 니네 행정부에 이렇게 바꿔지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이건 주민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다. 이걸 상업적으로 배치할지, 이걸 갖다가 관공서를 배치할지, 이걸 주거적으로 조성할지, 이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의견 듣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바로 측근 하급 행정청의 인가, 지정권자 인가죠.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 인가다.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겁니다. 실시계획 고시는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요걸 요렇게 결정고시는 걸로 본다. 이게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거든. 따라서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 걸립니다. 결정고시로 본다. 딱 걸려. 여기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면 틀려. 이건 또 달라. 이 그림이 떠올려야 된다고 이게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지포 맞죠? 1번,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하는 경우 14일 이상 1번에 연락하자. 이 내용 아니라니까? 이렇게 인가하는 경우 이거 의견을 들어보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2번이 틀렸다고 2번이. 자, 3번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자,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는 제한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때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봐요. 거기에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밑줄 그어놓고 자, 제한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데 밑줄 그어요. 허가 동그라미 치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허가는 농지전용 허가라고 써놓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라고 써놔요. 자,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조금 이 얘기를 좀 하게. 아직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시험 문제가 한 번이 출제가 안 됐네 이게. 이게 무척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잠깐만 여기 봐요. 한 번도 안 보네. 한 번도 안 봐. 보고 빨리 좀 쉬자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여기 농지가 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농지가 전용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농사 안 지으니까 여기가 산지가 있어. 이렇게 산지가 있어. 임야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밀어버리고 지금 아파트 산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전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임야 전용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여기에 분묘가 있어. 분묘. 묘동 파내야 되잖아. 그러면 개장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장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각종 여기는 아파트 지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로 보자. 여기는 건물 지어야 되니까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자. 막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된다고. 이런 걸 의제요라 그러는데 이 의제요가 어디에서 되는 거냐 하는 거야. 의제요가.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허가받도록 하면 언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냐고. 100년 가야 돼. 100년. 모든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의제가 되어버린다 해서 의제되는 시점이 실시계획 인가받는 시점에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의제된 것으로 본다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 가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그래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사업 착공이 들어가는 거라고. 땅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잘 봐봐. 농지는 말이죠.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라는 건 농지 이걸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아니,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봐. 대답 좀, 우리 선생님. 근데 농지법에서는 우리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농사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병우 사건 터지니까 정치인들은 소유할 수 있지만은 원칙은 농사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고. 그래야 농지증이 나와. 그래야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도시개발 구역으로 개발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이게 벌써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가 이전에 떨어져야 된다고. 구역 지정 전에. 이게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래야만이 이걸 취득할 수 있는 거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농지의 전용만큼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이 아니고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에서 제가 시행자가 나온다 그랬어. 이때. 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때 바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 한 번이 안 나왔어 이게. 이게 중요한 건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법을 만들면서 중시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 농지 전용 의제 파트라고 이게.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안 내는가 볼 거야 이게. 미리 이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해야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농지 취득이니까. 이게 바로 구역 지정 전에 시행자로 이게 지정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져야 돼. 그래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중시했던 파트거든 이게. 언제까지 안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안 나올 거예요, 이놈가 이게 참말로. 이렇게 중요한 지문을 가지고. 자, 96번에 5번을 보면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입주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등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이제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그래서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놓고 의제효라고 써놔요.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한 걸로 본다 해야지. 이걸 갖다가 다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자면 언제 사업을 하냐고. 이런 의제효가 있다는 것만 이해 한번 해봅니다. 이런 내용이. 자, 97번 한번 가보죠.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공공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근데 이게 공공시행자는 해당 사항 없지? 민간시행자만 해당 사항이다. 민간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입니다. 소유 동그라미 쳐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입니다. 자, 1번 공공시행자는 이 말을 민간시행자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2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것이 밑줄 두 줄 세목것입니다. 자, 세부 목록것이죠. 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 밑줄 두 줄고요. 이게 있었던 것으로 보자. 네, 맞는 내용이에요. 2번이 맞죠? 세목것이가 사업 인정것이고 우리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서 이게 공항해서 이렇게 실시계 꽃이를 사업 인정것이지 여기는 세목것이가 사업 인정것이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고 자 2번이 정답 3번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시행자죠. 지정권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위 주체 토선이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네모였고요. 수립시행입니다. 밑줄 토선이죠.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따라서 3번은 지정권자는 이걸 지우고 시행자는 용말로 바꿔야 돼요. 자 4번 갑니다. 공급될 수 있는 오행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라고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 들어가야 돼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면 틀리고 감정가 이하로 공급 이렇게 한번 써놓죠. 자, 9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사가 이를 발행한다. 시도의사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2번은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밑줄 그어놓고 이자는 2년 밑줄 그어요. 자 3번의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채권의 발행 총액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밑줄 그어놓고 이게 국토부터 장관의 승인으로 바꾸면 안 돼요.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여기서 딱 한번 나옵니다. 자 4번의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시증권 이 말이 없어요. 등록 발행입니다. 원칙 등록 발행, 무기명 발행. 등록 발행 및 무기명 발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요.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발행.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기명시증권 하면 또 틀려요.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도시개발 채권을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밑줄 두 줄고요. 상환 기간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례로 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주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교시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좀 쉬었다 하죠.